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최 위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22대 국회가 시작을 했는데요. 원구성 대치가 계속되고 있죠. 원래는 이제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뭐 나머지 상임위원장까지 다 선출하려고 했는데 좀 미뤄졌습니다. 네.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북 송금 기소 어제 있었는데요. 오늘 이제 수원지법이 배당을 했거든요. 네. 이 문제를 둘러싼 공방 이 두 가지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여야 대치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말까지 국민의힘에게 시간을 주고 이번 주에는 더 이상 이제 그 국회를 열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는데요. 그런 가운데 민주당이 7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받지 않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원 구성을 매듭짓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와 당내 특위 활동을 하면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결국 나머지 상임위원장 7개 남았는데 민주당이 독차지하게 될 것인지 또 앞으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여당과 민주당이 좀 어떤 길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네, 성 위원님부터 먼저 좀 들어볼까요? 글쎄요, 뭐 이게 총선 결과 압도적인 여소야대였기 때문에 뭐 대략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예견됐던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답답한 건 무려 2달 이상 지났는데 네. 왜 이걸 그 사이에 좀 여야가 좀 타협하고 뭐 이런 국회를 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걸 왜 못 만들었을까 이런 아쉬움 같은 게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재명 대표는 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7개 상임위원장 국민의힘 목도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뭐 좀 그래도 그건 네. 어차피 국민의힘 몫으로 한 거고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자. 그래서 뭐 일단 다음 주에 좀 보자. 이번 네. 주에는 뭐 그렇게 서둘러서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집권 여당이 지금 국민의힘인데 국회 뭐 여야 간의 싸움이 있는 거야 뭐 국민들도 다 아시죠. 그런데 어쨌든 상임위원회 구성을 안 하고 있다. 좀 약간 명분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특위 당 특별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서 뭐 장차관들 부르고 거기서 정책 토론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네. 거기 참여하는 국민의 의원들도 이건 좀 이상하다고 합니다. 이 국회 안 들어가니까 무슨 당 특위 열어서 당정회의하고 어차피 법을 만들려면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법을 의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자조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게 풀어내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어떻게 해서든 좀 이른 시일 안에 국회 상임위원회하고 본회의다 좀 정상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미디어 특위도 이제 자체적으로 열고 있고 그 당 내에서 국민의힘이 자체 15개 이제 특위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그 특위에는 이제 차관들이 뭐 참석을 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법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또 법무부 장관은 불참하고 있고 이런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보기 좋지 않은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마치 국회가 2개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겠죠. 그러나 이제 워낙 민주당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독주가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걸 저는 국민의힘이 인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 독주가 지금처럼 우리가 이거 노른자위 상임위 이거 우리가 다 가져갈 테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이 가져가 이렇게 민주당이 그냥 다 정해버리고 끝내버리면 네. 이거는 협상은 아니죠. 아마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느 걸 민주당이 가져가고 어느 걸 국민의힘이 가져가느냐는 부분에 관해서 좀 양당 간에 얘기를 해보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선출을 하든가 이렇게 하자는 건데 민주당은 그냥 딱 자기네들이 정해서 다 그냥 밀고 가버려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런 어떤 억울함 같은 거를 좀 국민들이 알아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일종의 시위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지금의 민주당처럼 그냥 국민의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 그냥 우리 맘대로 할게. 이렇게 되면 현행 법률상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국민들의 여론을 감안을 하느냐, 감안하지 않고 밀어붙이느냐.
저는 이 차이라고 봅니다. 네. 아마 최종적으로는 우리는 뭐 국민 여론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의석수대로 밀어붙이겠다 이러면 국민의힘이 뭐 손드는 거 외에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네.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그렇다고 이제 다시 번복해서 이제 국민의힘 측에 그 중에 뭐 그 원하는 쪽을 넘길 수도 이젠 그 물 건너간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이 그거야 왜 없습니까? 사퇴하고 다시 선출하면 되죠. 국회에서 불가능이라는 건 없습니다. 예전에 그런 관례가 있었어요. 아유, 그건 관례가 아니고요. 예. 결심하기에 달린 겁니다. 민주당이 그런 결심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죠. 그런 결심할 가능성은 최 의원님이 뭐 제가 보시기에 보기엔 지금의 이재명 대표 스타일로 볼 때는 네.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좀 아까 이제 국민의힘이 어쨌든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으니까 네. 어느 정도 그 좀 강하게 밀어붙일 거다라는 건 좀 인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저는 뭐 인정 아니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느 정도의 그 민주당의 그 독주라는 표현을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겠는데 그거는 그동안에 국회가 뭐 어제 오늘 생긴 거 아니잖아요. 네. 헌정사가 몇십 년 동안 계속돼 있는데 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관행을 존중하는 선에서 민주당이 조금 더 욕심을 부리는 정도라면 뭐 그건 아마 국민들도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그게 아니고 뭐 운영위원장도 민주당, 법사위원장도 민주당, 국회의장도 뭐 당연히 민주당 뭐 이런 식이 돼버리면 이제 국민들도 민주당이 좀 과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도록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그 대응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은 그 국민의힘이 그 현재의 그 지금 이제 이런 그 민주당의 강국 모드에 대해서 관행 헌법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뭐 그런 건 없죠. 관행헌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없고요. 네. 이제 국민한테 호소를 하는 거겠죠. 뭐 우리 참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거는 이겨야 되는 겁니다. 졌으면 굉장히 죄송하지만 좀 굴욕적으로라도 현실적으로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4년 전 얘기를 좀 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때도 이제 민주당이 180석으로 압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장을 그 당시엔 당 이름이 달랐죠. 미래통합당이었나요? 그래서 그 배분이 안 되니까 민주당이 전부 다 상임위원장을 다 독차지해 버렸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 1년 동안 그러니까 국회 상임위원장을 전부 다 민주당 의원들이 했습니다. 그랬다가 2021년 4.7 재보선에서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하고 다 민주당이 참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큰일 나겠구나 해서 이제 부랴부랴 협상을 다시 해서 그러면 법사위원장을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하고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타결을 해서 1년 만에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았던 원래 국민의힘 몫이었던 그 상임위원장을 사퇴하고 1년 만에 다시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야가 정치적 합의만 하면 네. 뭐 이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 상임위원회도 뭐 물러나서 다시 국민의힘에서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도 있는 겁니다. 문제는 어떤 정치적인 타협과 대화 이런 걸 하려는 의지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18대 국회인가요? 당시에 이제 그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의 전신 그 민주당이 당시에 81석 또 이제 국민의힘 전신 그 당이 151석 이렇게 압승을 했음에도 법사위를 민주당에 넘겼다. 뭐 이런 그 이야기를 하던데요. 예, 맞는 얘기죠. 그래서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하고 네. 소수 정당이 법사위원장을 하고 이런 관행이 그동안 쭉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 이전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논리가 있어요. 네, 뭐 네. 1, 2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야당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나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건 뭐 어느 쪽이 절대로 옳고 그른 뭐 어느 쪽은 틀렸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씩 주고 받아서 네. 이렇게 정상화시키는 게 맞고요. 국민의힘 안에 좀 선수가 있는 의원들 중에서는 이게 집권 여당이 어떻게 국회를 보이콧하는 모양으로 비치는 게 이게 도움이 되겠느냐. 좀 일단 좀 약간 국회 안으로 네, 굴욕적이라도 일단 7개 일단 들어가서 네. 그 다음에 대화하면서 협상을 하자 이런 현실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지금 대표도 없거든요. 그 원내대표 혼자서 뭐 어떻게 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또 좀 답답한 거는 용산 대통령실 내에서 국회 문제에 대해서 뭐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알아서 하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이런 걸 가지고 좀 협상을 할 수 있는
타협의 여지 같은 걸 발휘할 수 있는 지도력이 지금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해병대원 특검법이 만약에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재표결까지 갔을 경우에 그때는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안으로 안 들어올 수가 없을 없겠죠. 거다. 그때 아마 그러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인데 지금 뭐 들어오나 그때 들어오나 마찬가지 아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 해병대원 특검과 관련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련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여기 포함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법사위를 가동한 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의 1주년인 다음 달 19일까지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반면에 그때까지 이제 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이제 발표해 줄 것을 경찰과 공수처에 촉구를 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과 또 이제 수사 뭐 일련의 이 결과 뭐 관련한 상황 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듯이 만약 경찰은 몰라도 이제 공수처 수사에 지금 민주당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공수처에서 이 외압 의혹에 대해서 만약에 다음 달 19일까지 수사 결과를 발표해 준다면 국면이 바뀌어 버리죠. 네.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번 2주년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공수처에서 수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의혹이 많이 남는다 그러면 내가 먼저 특검을 요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기 그렇게 때문에 그랬었죠. 만약에 공수처에서 수사 결과를 그 전에 발표를 하고 네. 그리고 그에 따른 여론이 형성됐는데 여전히 뭐 굉장히 그 의혹이 많다. 그러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안 할 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네. 그 이게 이렇게 큰 의견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지금 뭐 수사 상당히 진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네. 다른 국면을 맞아서 이제 용산과 뭐 야당 간에 그 좀 얘기를 해보는 이런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서 네. 이제 공수처가 가능하면 다음 달 19일까지 수사를 마무리 짓고 네. 만약에 이게 불가능하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7월 말이나 8월 언제까지 뭐 수사를 우리가 끝내겠다. 뭐 그거 충분히 지금 예상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네. 그렇게 좀 수사 일정이라도 좀 밝혀주면 여야 간의 이 정쟁 극대화가 좀 완화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 특검 전에 일단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과부터 좀 지켜보자. 네. 네, 근데 뭐 수사기관에서 우리 언제까지 수사 마치고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7월 19일이 생각보다 그렇게 시간이 많은 게 아닙니다. 한 달여 남았습니다. 예, 공수처에서 그때까지 수사 끝내기 좀 쉽지 않다고 보고요. 또 수사를 끝내고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런 걸 내놔도 이게 의혹의 해소가 그렇게 될까요? 전 별로 그럴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어쩌면 정답을 말했는지도 몰라요. 이건 수사 결과가 나와도 아마 일반 국민 다수는 좀 이상한데? 라고 의혹 제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대통령하고 정부 여당이 네. 그냥 특검을 하자 이렇게 그쪽에서 먼저 제안을 하는 게 오히려 좀 오해를 피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게 민주당에서 굉장히 좀 보기에 좀 무리할 정도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여론이 있는 겁니다. 이게 총선 때 가장 뜨거운 쟁점이 바로 이 최해병 사고에 대한 의혹이었고요.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워낙 여론이 압도적으로 찬성 여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거고 그래서 공수처하고 경찰 수사 결과하고 관계없이 아마 민주당은 특검을 강행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신속한 수사를 이제 촉구하고 뭐 특검법을 또 이렇게 민주당 밀어붙이는 이제 배경에는 통신 기록 보존 기간이 이제 1년이고 이제 거의 시한이 임박해 왔다는 것도 이제 그 배경으로 이제 깔리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거는 좀 핑계에 불과하고요. 이미 그거 다 압수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아니 통신 기록 이미 다 공수처가 갖고 압수됐다니 있습니까? 공수처가 다 가지고 있죠. 압수수색해서 그러니까 네. 그거는 뭐 핑계에 불과하고 뭐 민주당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과 무관하게 저런 식으로 뭐 공수처 수사 보나마나다 그냥 뭐 수사 끝나기 전에 우리는 특검 밀어붙일 거야라고 하면 네. 결국 윤 대통령도 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뭐 제의 요구권이나 뭐 이런 걸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이제 추가 기소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4개의 재판을 받을 상황에 처했다고 언급했고, 이 대표는 검찰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진다고 날선 비판을 세웠는데요. 검찰의 결정과 여야 반응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기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이긴 하지만 또 기소된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반발하는 건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하고요. 네. 사실은 검찰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기소에 대해서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한 10개 이상 혐의가 되는 것 같은데 검찰이 그렇게 기소할 어떤 권한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어요. 그걸 전부 그중에 뭐 일부 이건 내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이건 진짜 억울하다 이런 게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뭐 법치국가에서 어쩔 수 없어요. 재판 열심히 받아서 무죄를 입증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거는 이 1심 이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재판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는 좀 상당히 벗어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는데 이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 나오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원래 리스크라는 게 이제 그래서 위험한 거거든요. 예측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좀 굉장히 좀 답답한 처지에 지금 빠졌고 여기서 그렇게 벗어나기도 좀 쉽진 않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재명 대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아니 저는 뭐 이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선고 나오기 전에도 네. 그 사법 리스크에서 벗었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네. 왜 그러냐면 위증 교사, 그다음에 선거법 재판 지금 뭐 거의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아마 무죄가 나올 것 같았으면 저는 이재명 대표는 벌써 이 재판 끝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끝내지 않고 계속 지연시키고 있잖아요. 지연시키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무죄가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전 지연시키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재판을 포함해서 모든 재판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7개 사건에 대해서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요. 재판 네. 숫자로만 4개입니다. 이제 4개가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정말 본인 말대로 창작 수준의 소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재판 빨리 끝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무죄가 입증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무죄가 입증되면 정치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지 않아요. 재판 전략을. 그런 걸 보면 저는 이재명 대표도 창작 수준의 소설이라고 하기에는 1심 판결문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을 보면 굉장히 정교하게 판단이 이루어졌고 많은 증거가 있다는 게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게 소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좀 이재명 대표와 저 민주당 뭐 변호사들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신데 네. 좀 너무 정치적 대응만 하지 말고 법률적으로 좀 따져봤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권고를 드립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이 다음 달 7월 23일 전당대회를 열기로 결정을 했고 거기에 이제 당원 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를 합산해서 차기 대표를 선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은 뭐 그 누구는 또 99.9%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뭐 현실화된 이야기들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등판을 할 경우에 차기 어떤 후보들한테 영향을 줄 것인지 누가 나올 것인지 상수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단일 지도 체제를 유지하면서 민심이 이제 반영이 된 룰 세팅이 국민의힘이 차기 이제 당권 구도에는 좀 어떻게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뭐 이제 당신 100%로 전당대회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번에. 자, 그랬는데 이제 그게 뭐 별로 민심을 반영하지 못했다 그래서 뭐 20%냐 30%냐 그래서 결국 20%로 낙착을 받는데 뭐 20% 정도 민심을 반영한다고 하면 대세에 지장 없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본인의 결심에 따라서 뭐 지금 나온다는 것 같죠? 뭐 다음 주 출마 선언한다는 보도가 많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 대항마로서 뭐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나경원 의원, 뭐 그다음에 안철수. 윤상현 의원, 안철수 의원 정도고 유승민 전 의원도 뭐 고심하고 있다, 뭐 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나와서
한번 겨뤄보는 거죠. 뭐 그런데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관계, 네. 뭐 이런 부분이 이제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섭 의원 뭐 출마 가능성 이야기도 본인도 100% 부인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당대회 이제 대표 출마를 포함해서 자신이 국민의힘 전대에서 좀 어떤 역할을 할지 고심 중이다. 이런 이제 인터뷰까지 했던데요. 글쎄요. 제가 한동훈 전 위원장이라면 김재섭 의원한테 제발 부탁 갈 테니까 나와달라고 할 것 같아요. 흥행을 위해서요? 지금 같아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냥 쉽게 당선되지 않을까요? 20% 반영하려면 그걸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당원 투표 100%에서 김기현 체제 들어섰고 서울 강서구청장 참패했고 총선은 더 참패했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반성을 하는 의미에서라도 원래대로 7대3으로 가던가 아니면 그냥 아예 민심을 50% 반영하겠다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가도 저는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이걸 뭐 민심 비율을 늘린다고 해서 지금 안철수 의원이나 뭐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이 될 것 같은 분위기도 아니에요. 지금 아무래도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뭐 한동훈 쪽으로 이미 다 결심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근데 좀 이상해요. 총선 때 참패하고 책임진 비대위원장이 다시 당 대표를 한다? 이게 좀 정상인가요? 좀 뭐 이런 지금 국민의힘 안팎에서 돌아가는 상황 자체가 좀 굉장히 좀 괴이하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제 좀 간단히 한 말씀 더 들어보고 싶어서 그렇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정치 생명을 계속 이어간다면 이번이 아니면 언제가 있을까? 2년 후에 지방선거는 좀 너무 멀기 때문에 나오는 거 뭐 아니겠습니까? 재보궐선거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네, 정치라는 게 언제든지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이번 아니라도 뭐 기회가 있을 텐데 뭐 본인이 선택해서 이번에 뭐 바로 나오겠다고 하니까 그걸 말릴 사람 또 아무도 없어요. 또 당원들이 지지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정치 발전 차원에서 보면 이건 좀 굉장히 좀 비상식적이다. 그냥 이런 정도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가겠습니다. 한편 민주당이 당원 당규 개정 이후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당권 대권 분리 예외에 대해서 당내 중립 인사를 포함해서 원조 친명 원로 인사들까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강성의 이제 정성호, 김용진 의원이 이제 강한 발언을 또 쏟아냈고 거기에 이제 국회의장 원내대표의 당원 반영을 이제 또 하기로 해서 더욱더 이제 현재 민주당의 이런 당심을 반영하는 기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의 당원 당규 개정안 좀 오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마지막으로 두 분의 생각 들어볼까요? 뭐 아시다시피 사실은 당에 있는 뭐 당직을 선출한다든가 하는데 당심을 반영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국회직을 선출하는데 당심을 반영한다는 거는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장면이기 때문에 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뭐 해괴망측하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저도 참 희한한 룰을 만들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네. 그거는 뭐 아마 어찌 보면 역사적으로 아주 나쁜 선례를 민주당이 지금 만든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당권 대권 분리 예외 조항 뭐 이거야 지금 뭐 민주당이라는 데가 이재명 대표가 워낙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완성됐다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건 결국 이재명을 위한 당원 당규 개정 아닌가요? 거기에 이제 일부 뭐 정성호 의원이나 일부가 얘기하는 부분은 아마도 그냥 뭐 이런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는 정도지. 네. 지금 민주당의 대세는 이재명 대표가 하고자 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제 그것이 이제 국민들의 뜻, 이른바 민심과 얼마나 괴리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뭐 이런 정도의 어떤 평가 요소는 있는데 네. 이재명 대표는 지금 그거와 무관하게 그냥 본인의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거니까 뭐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의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뭐 나오게 되면 총선 패배했는데 곧바로 나오느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건 그러게 이제 민심과 좀 동떨어져 있듯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를 위한 당원 개정 이게 저는 민심과 굉장히 동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민주당은 밀어붙이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민심과 괴리된 당 운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당 대표가 이제 대권에 도전을 할 경우 대선 1년 6개월 전에는 사퇴를 해야 되는 현행 이제 당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서 이번에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나오면 내년 9월 3일 이전까지는 사퇴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민주당은 어쨌든 당원 당규 개정안이 좀 여러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예,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들이 많아요. 특히 네. 중진 의원들이 많이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당권 대권 분리의 어떤 역사적 산물인데 이걸 이렇게 개정을 하면 이재명 대표 사당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조언들을 많이 해줬는데 네. 그런데도 그냥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욕을 먹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이 굉장히 좀 인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 지지도도 지금 여전히 낮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건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 쪽에서도 좀 성찰 같은 게 상당히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목요일 정치클럽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을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그 검찰 기소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이 좀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또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뭐 별로 얘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당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법원 판결에 대해서 네. 정당에서 공격하기 시작하면 좀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작년 9월이죠.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기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법원에서 좀 현실 정치에 대해서 좀 영향을 많이 끼치는 뭐 크게 보면 바람직한 건 아닌데 아무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이 기소 추가로 했으니까 재판을 좀 사법부에서 빨리 해서 실체를 규명하고 유무죄를 가리는 수밖에 없다. 특히 다음 대통령 선거 전까지 좀 신속하게 해서 재판을 끝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다시 사법부의 시간으로라고 하겠습니다. 네. 다시 사법부의 시간. 네. 조 의원님. 저도 비슷한 얘기인데 이제 대북 송금에 관한 이재명 대표 기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4개의 그 재판을 받게 됐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유력한 야권의 대권 주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재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유죄냐 무죄냐 뭐 유죄가 나올 경우는 뭐 어떤 그 선고가 나오냐에 따라서 출마 여부가 판가름 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 한 줄 논평은 야당의 운명을 쥔 법원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